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빚, 부채가 항상 나쁜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사실 많은 사람들이, 어, 부채가, 기업의 위험을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왜냐면 빚이 많으면 언젠가 그 빚을 갚아야 되고 중간중간에 이자도 계속 갚아줘야 되는데 그 상한 과정에서 본인이 현금이 부족한 때가 있어서 갚지 못하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동시에 독촉을 받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회사가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갚아야 될 돈이 많다라는 건 기업의 위험을 높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사실은 부채의 양이 기업의 위험, 뭐 부도, 뭐 또 있을 수 있고 협상력 이제 약화 등의 위험이 있을 텐데 이런 위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. 음,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아이고, 아까 한번 제가 미리 적어봤던 걸 이제 잠깐 떴었네요. 생각을 해보면 부채는 종류가 다양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대출금 같은 부채도 있고요. 또 다른 거는 선수금 같은 부채도 있어요. 뭐 대출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죠. 뭐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. 근데 그런 이제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얼마를 상환해야 되고 그리고 이자가 얼마다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꾸준히 그 돈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형태입니다. 중간중간에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. 반면에 요 선수금이라는 거는 조금 달라요. 선수금은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상에서 요 부채 선수금이라는 계정은 고객들이 기업의 제품을 받기 위해서 혹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미리 돈을 낸 걸 선수금이라고 합니다. 고객들한테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언젠가 그 돈에 해당하는 만큼의 서비스나 제품 혹은 가치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런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, 기업은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금도 요 부채의 종류인데요. 대표적으로는 뭐 많이 아시는 구독료 이런 것들이 있겠죠. 뭐 넷플릭스 등의 구독료가 있죠. 이게 왜 선수금이냐면 처음에 그 넷플릭스 구독을 할 때 보면은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첫날에 한 달치, 최소 한 달치의 그 구독료를 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먼저 돈을 내고 그 한 달 동안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영상 컨텐츠를 이제 소비할 수 있는 겁니다. 고객 입장에선.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구독료는 고객이 낸 돈이고 그 낸 돈만큼 한 달 동안 컨텐츠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금에 포함이 되고요. 또 다른 것도 있어요. 보험금 같은 것도 있어요. 이제 보험 같은 걸 보면은 꾸준히 돈을 현금으로 내잖아요. 지급을 이제 보험사에 돈을 꾸준히 현금으로 내는데 실제로 그 보험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때는 그 보험이 보장하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해 혹은 손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제 뭐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정된 계약에서의 지정된 그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, 고객은.
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로 보험금을 계속 월마다 혹은 연마다 계속 받고 언젠가 그 사람이 상해나 손해가 났을 때 그때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이제 먼저 받아놓은 돈으로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뭐 생각을 해보면 게임 머니나 뭐 포인트 이런 것들이 또 선수금입니다. 뭐 게임 같은 거 이제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게임에서 어떤 그 캐릭터를 꾸민다고 해봅시다. 그럼 캐릭터를 꾸미기 위해서는 모자를 사고 싶은데 모자는 게임 머니로 사야 되고 그 게임 머니는 실제로 현금 얼마를 내야지만 충전이 된다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충전을 할 때 뭐 만 원어치를 충전을 하게 되겠죠. 근데 그거를 바로 이제 다 쓰지는 않는 경우도 있어요. 예를 들면 2천 원어치만 그 모자 사는데 쓰고 8천 원어치는 게임 머니로 남아 있는 거죠.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게임 머니로 남아 있는 돈은 아직 고객이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그 먼저 받은 돈인 거죠. 그리고 그 언젠가 그 고객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아니면 모자 같은 꾸미는 용품을 사거나 뭐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어, 디지털 재화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형태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. 그 현금에 이제 먼저 지불한 현금에 그 대한 현금 정도의 수준의 가치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금들은 사실 보면은 어, 고객들이 구독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선수금의 이 계정 값이 커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부채의 양이 엄청 늘어나는 건데 구독료를 사람들이 많이 낸다고 해서 어, 회사가 위험할까요? 보통의 경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였고 이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되어 있는데 그거 이상의 구독료를 받아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일 거기 때문에 사실 구독료는 아무리 높아져도 그 이상의 돈이 뭔가 나가거나 언젠가 이건 반드시 갚아야 되는 대출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독료는 뭐 많아도 전혀 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죠. 뭐 보험금도 마찬가지고 뭐 보험 자체 그 계약이 굉장히 회사에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 한 보험금도 뭐 많다고 해서 위험이 높은 건 절대 아닐 겁니다. 그리고 게임 머니나 포인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. 이외에도 다양한 다른 부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부채는 어 양이 많다고 해서 그게 기업의 부도나 협상력 약화 등의 위험을 높이는 건 아닙니다.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? 네. 그러면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사실 저희는 그 투자하는 사람이고 투자를 위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 이제 이런 부도나 협상력 약화 등의 어떤 위험을 가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 이 부채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요런 그 회사의 위험을 판단을 할 때 현금에 대한 위험이죠. 유동성에 대한 위험을 판단을 할 때 부채의 양 말고 그럼 뭘 봐야 되냐? 부채의 양 말고 무엇이 회사의 그 위험과 상관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부채로 인한 비용 요게 회사의 위험과 상관이 있겠죠. 예를 들면 이자 비용이라든지 요런 것들 그리고 요런 비용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는데 어 요런 비용이 사실 없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죠. 오히려 좋은 거죠. 사실 보험금 같은 경우 보험을 계약을 할 때 아주 계약의 형태를 잘 구성을 하면은 오히려 보험금을 돈을 먼저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객에게 그 실제로 평균적으로 나가는 돈은 고객이 낸 돈보다 더 적게 나간다고 하면 사실 공짜로 그러니까 이자 비용 없이 돈을 빌렸는데 갚는 것도 원래 받았던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. 얼마나 좋습니까?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가 먼저 받아놓은 이 선수금, 요 부채, 요 현금을 이용해서
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뭐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기본적으로 그냥 예금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고 하기 때문에 이 현금을 미리 받아놓는 요 부채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비용이 아니라 심지어 수익까지 나는 요런 형태의 부채는 회사에게는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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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운 형태 종류의 부채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도 요런 보험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고객들의 돈을 미리 받아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요 보험이라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돈을 이자 비용 없이 빌리는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수익까지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보험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그리고 자기가 투자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험금을 이용해서 더 많은 이제 수익률을 낼 수 있게 됐었던 거죠. 투자를 통해서 좋은 회사를 더 인수를 하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네,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.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부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로 인한 비용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요 부채로 인한 비용이 높은 종류의 부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기업의 위험에 영향을 주겠죠. 안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. 아주 높은 금리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고금리의 이자를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사실 수익을 내는 게 확정적으로 낼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고금리의 대출은 회사에게 큰 위험이 되겠죠. 네. 여기까지 오늘은 요 부채가 항상 나쁜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어,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, 혹은 뭐, 요렇게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, 항상 빚은 위험하다, 부채는 위험하다, 안 좋은 거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,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편견을 깰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, 요렇게 제가 만든 컨텐츠를 시청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너무 보람찬 것 같고요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